사실은 아빠가 이거 말씀 다 하시려고 생각하셨는데 그 이제 쭉 그 우리 이경재 사모님께서 보내신 그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또 자담의 모임도 하고 그런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실 때는 언제나 남자가 오른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남자가 오른쪽에 앉아야죠. 예, 항상 우측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대왕님께서 우리 훈사들을 데리고 청평에 계실 적에도 그랬고 항상 우리에게 부부 대의를 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나이도 많이 들고 그런 것에 어색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받들려고 하니까 정말 진짜 한번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좀 젊어서 이런 저기를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하염없이 한 번 그 청평에서 제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이대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세들은 그 탕감길을 걸어오느라고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그래도 서로 부부가 부부 대의를 잘 하고 지내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억지로 이제 우리 김용룡 훈사님 부부하고 서훈사님은 혼자 계셨으니까 하고 우리하고 차를 태워서 저 몰에 가서 뭐 옷도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일부러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테네시 거기서는 어디 간다는 것이 차 안 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또랑물 내려가는 길가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놔놓고 앉아서 그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는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왕님이 계속 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왕님 안 보면은 또 그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그 1차적으로 오셨을 때 전주에 이제 그 전주 거기를 나가셨는데 커피숍이 하나 있으니까 오늘요 저기 예장하고 서훈사님하고 훈사님들 오늘 부부대회 하라고. 근데 그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서 탁자 하나씩 앉혔어요. 한 부부 한 팀씩 앉아가지고 그 이제 억지로 이제 그날에 이제 또 그 부부 대회를 했습니다. 부부 대회 하여튼간에 그때 그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한 번은 비가 또 오는데 아빠는 그때 감기가 좀 걸렸었는데 서훈사님네 부부하고 회표장님 부부하고 오늘 저기 부부 대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이상일 회표장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고흥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도 아무래도 이대왕님 보시기에 뭐이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이제 인천으로 가셔야지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모두를 이제 그 천정궁 마루에 다 들어오라 했었어요. 이상열 회장님 부부, 또 서훈사님 부부, 우리 부부, 그 다음에 부엌에 이제 일했던 세 사람하고 세 사람들은 좀 밖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었는데 이대왕님께서 이제 그 부부 대의에 대한 말씀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대왕님 어떤 사람은요 왕님이 시켜준 그 부부 대의 이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부부 대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그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상일 회장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부부대이고 뭐이고 뭐 차 한 잔 같이 먹는 것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이 대왕님 앞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대왕님께서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우리 아빠가 뭐라는 게 아니라 저기 이 대왕님 저는 정말로 잘합니다. 우리는 맨날 같이 있고 맨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잘 적에도 제가 얼마나 다리도 잘 주물러주고 제가 정말 잘합니다. 뭐 그래도 부부대회를 따로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왕님께서 색상을 탁 치시면서 그것은 부부대회가 아니야. 그것은 따로 부부대회를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도 이제 그 부부대회를 해야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노 조절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보통 여자들은 그때는 이제 수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은 적어라. 그리고 절대 울지 말고 해라.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라. 그 딱 10분이면 10분만 해야지. 더 이상 가면은 자꾸 저 오래된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이야기 하려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에 지금 그 차 타고 올라가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왕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왕님, 그런데 그거는 부부대회는 또 부부대회고 우리 여기 엄마들은 다른 마음의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대왕님께서 정말 하나도 스스럼치 않으시고 부부대회를 잘하면 참 아버지께서 어떤 성령 역사를 할 줄 알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요 그 말씀을 듣고 이 가슴에 답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버님의 성령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아버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부부대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답을 얻은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왕님이 올라가시고 미국으로 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이래도 아빠가 그렇게 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아빠가 그 부부대회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날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막 그냥 굉장히 나는 거예요. 아니 왕님께서 그렇게 부부대회를 하라고 그 출발하시기 전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늘에 별을 따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실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막 화를 내니까 아빠가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런데 당신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기가 그렇고 내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날 산청 동의보감 축제 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날에 아빠한테 돈도 많이 쓰게 했어요. 왕님들이 거기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접시도 예쁜 접시도 많고 왕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아빠를 돈을 많이 쓰게 하고 돈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찻집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돌 위에서 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뭐 좀 비싼 거 사달라 하고 그날에 제가 좀 때를 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화났던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왕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부대회에는 법칙이 있어요. 처음에 나갈 때 참부모님 앞에
경배 보고를 드리고 참부모님 오늘 모시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부부대회를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같이 가신 참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가지고 남편이 수고하는 아내에게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말하자면은 꼭 뭐 비싸고 그런 거 아니라도 하여튼 어쨌든 남편이 투자하는 날이 부부데이 날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사주고 또 맛있는 차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음식 먹을 적에도 참부모님 오늘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데 참부모님 먼저 험양하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인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실 적에도 또 그때는 이제 손을 붙들고 이제 아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아프면 아픈 기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참부모님 이제 우리가 이런 차를 마시고 오늘 부부대회를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한 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 그 다음 주에는 그때 진주에서 그 유등축제를 하는 날이라서 난강변에 나가가지고 일단은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난강변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아빠가 너무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금산저수지도 어디를 갈까 생각했다 금산저수지도 가시고 또 뭐 진양호 어디도 또 좋은데 정해놨다가 또 가지고 뭐 또 사진 찍으려고 저기 뭐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부부 사진을 그날 부부대회에 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은 자녀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젊어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부부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면 그 자녀들이 처음에 부모에게 실망한 내용들도 있었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랬지만 노력하는 그 부모를 보고 자녀들의 마음이 다 돌아온다고 그렇게 왕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진짜로 우리가 부부대회 하는 날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번 수요 말씀에 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쁘고 12시간 일하고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부부대회를 해야 된다. 왜 부부대회를 하느냐? 우리는 천일국 주인이다. 천일국 주인이다. 천일국 주인은 가정이 중심이고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그러니까 부부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 할 때는 2번을 제가 그 말씀을 일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왕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부부대회는 이거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훈련이니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특별히 성하시겠다던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못할 때가 있어서 못하면은 기간이 14일이 되잖아요. 한 주가 빠졌으니까 14일이 되면은요 영계가 시끄러워요. 그냥 막 짜증도 나고 막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진짜로 이 약속은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크게 오래되지 않았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박신재 목사님 있잖아요. 박신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에 찾아와서 우리가 밥을 사드리고 우리 집에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근데 사모님인 그날 뭐 미장원 하니까 안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또 이야기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축복식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박신재 목사님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으로 자기가 전화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축복식을 하고 40일 성별 후에 그 집에 가서 종족왕 즉위식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얼마 있다가 그 카톡에 보면은 왜 생일이 뜨잖아요. 생일이 뜨는데 우리 그 충북 엄승에 있을 때 학생이었어요. 제가 밥도 해주고 학교 다닐 때 그랬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창원에서 사장을 했어요. 하여튼 조길수 사장이라고 사장을 했는데 정말 참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보니까 조길수 사장이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지금 미국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진주에 있다니까. 그 다음 날로 과일을 잔뜩 사고 봉투에 돈 50만 원 넣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이제 자기 부인이 원래 교편 생활을 했는데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저기 명예퇴임을 하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부부 대의를 잘 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서 지금 이 생명적 입적 축복식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 부인이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기 때문에 서울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내일 서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카드 딱 써붙여 놓고 성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빨리 서울로 가야 되니까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축복식을 시켰어요. 축복식을 시키고 이제 그 쓰는 걸 다 쓰고 그리고서는 이제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설명도 좀 안 해주냐고 뭐 화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장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40일 성별 생활 가이드를 다 주고서 40일 성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복도 맞추고 그 예복을 맞춰야 된다. 예복도 맞추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다시 신혼여행을 가라. 그래서 부곡으로 이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해가지고 부곡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3일 행사를 잘 끝내고 다시 진주에 와가지고 종족왕 즉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고 이 사람들이 온 것은 누가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왕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하니까 영계가 그렇게 동원을 해서 사람을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게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매일 가는 진주에 죽향 찻집이 있어요. 그 사실은 녹차나 이런 것이 위주인데도 우리는 가면 대추차를 먹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가면은 찻잔을 놓고 둘이 앉아서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우리 둘이 사진 항상 하는 그 사진 포즈가 있어요. 그 사진을 또 찍어 달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알바하는 젊은 세댁인데 오더니 아유 두 분은 너무 보기에 너무 좋다고 너무 보기가 좋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부부날이에요. 아니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서 남편이 있고 남편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원 다니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거의 뭐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 환경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 이후로 그걸 실천을 했어요. 자기가 남편한테. 남편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이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말 또 가정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하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아기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서로 뭐 토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하는 걸 보고 자라는데 학원 보내면 뭐 할 거냐. 나중에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 엄마가 아주 그것을 감명을 받고 집에 가서 처음에 남편한테 잘하고 아들한테 잘하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이상해졌다.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아빠하고 그랬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너무 좋아지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는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냐고. 예, 우리 찻집에 참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와서 나한테 가르쳐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찻집에 사장이나 그 동생 되는 사람이나 모두는 우리가 부부 대의를 하는 것을 알고
다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다 너무 좋다고. 우리 남편은 술도 마시고 이래 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런 관계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들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찻집에 갔는데 하루 이제 이상일 협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티멜도 본부장님하고 저기 우리 순천에를 왔는데 그 열쇠 이 문 열쇠 아니 문 그 번호를 모르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알려주고, 아 거기 가셨으면은 여 저기 남은골 추어탕이 너무 맛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세요. 그러니까 요쪽 뒤에 앉은 한 두 칸 뒤에 앉은 어떤 여자분이 아 그 맛집이 어디냐고 우리 나한테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보니까 경상대 체육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경상대에서는 무용과 교수를 체육과 교수라고 그 명함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성악 교수였어요. 정년 퇴임했고 이 사람들이 평화교수협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나가면서 우리 찻값을 내고 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데 이렇게 찻값을 이렇게 내게 해서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유 저기 맛집도 가르쳐주고 그랬잖냐고, 다음에 우리 집에 그 비빔국수 할 테니까 한번 놀러 오실 때 그러면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놀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막상 한참 못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비빔국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빔국수를 먹으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강봉호 씨라고 거기서 절을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도 초대하고 그 집에 이제 아주 이제 정년퇴임했으니까 그 고성 어디에 굉장히 그 한적한 곳에 집을 잘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 무용,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 뭐라든가 그런 무용 공연한 그런 것도 한 세트 보여주고 이야기를 쭉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화교수협의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리트렌젤에서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면은 우리 조카가, 우리 친조카 아니고 사촌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재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같이 식사를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러자 하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밥을 사고 둘이가 왔어요. 둘이 부부가 왔어요. 네 사람이 왔으니까 사를 먹고 어디를 데려가냐 하면 그 찻집에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차를 한 잔 내가 좋은 곳이 있다 사주겠다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했어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왜?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대로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더니 이 애들이 착하고 그 신랑들도 착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거제에 살고 하나는 진주에 살고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를 그 애는 나간 애였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부부대회를 통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대왕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사진 찍은 걸 왕비님한테 보냈어요. 부부대회 한 사진도 보내고, 그 다음에 왕님이 하신 말씀, 왕님의 명령,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해라 했으면 명령이잖아요. 왕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왕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라고 한번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남권의 창원이나 이제 그런 식구들 어디를 가서 만나면은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해요. 하는데 창원에 한번 작년 말고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식사를 하러 밖으로 이제 나가서 마침 다락방에가 딱 우리 식구들만 모이는 자리가 됐어요. 성전이 너무 크고 하면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조그마한 아담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날로 김영춘 회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부대회를 실천을 했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군사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버님을 따라 나오고 다 정말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다 숙제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 이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놓고 참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답이 기초 우리는 뿌리잖아요. 우리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불어올리고 물을 잘 빨아들이고 하면은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위에 순은 좀 시들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거는 천리이치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중심이 뭐냐? 부부대예요. 부부의 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몸살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하고서 그냥 진짜 끙끙대면서 간 날도 몇 번 있었어요. 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어도 아빠가 철저하게 그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서로 조금 잊어버렸어도 아빠, 엄마 지금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오늘은. 그리고 또 뭐 서울을 다녀오시다가 뭐 이렇게 뭐 쭈꾸미 삼겹살 어떤 식당을 하나 봤는데 한 번은 그냥 무조건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늘 가냐 했더니 내가 서울 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음식점이 있는데 그거 맛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당신 오늘 거기 데려가려 한다고. 하여튼 별로 맛이 없었어요. 별로 맛이 없었어도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세 가지씩 좋은 점, 고마웠던 점, 감사한 점 이야기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를 어쨌든 이야기해야 돼요. 해야지 돼요. 당신이 오늘 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내가 감동이 참 됐다. 그 다음에 식구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하는 걸 볼 때 그것이 참 감사하다. 뭐 또 성화식에 가서 성화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걸 볼 때 나는 그것이 참 당신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천정궁을 위해서 그저 뭐 너무너무나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좋은 점이 당신이 삼시세끼 나한테 밥을 잘 챙겨줘서 그건 진짜로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살고 내 마음이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하여튼 말하자면은 감사한 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노력하잖아요. 말하자면은 칭찬받을 이야기를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목에 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치유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참 정말 우리가 꼭 실천하고 좋아야지 된다. 왕님께서는 그랬었거든요. 이 밧줄을 처음에 축복이라는 밧줄을 우리가 묶었는데 이 밧줄이 처음에는 외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 대의를 하면서 이것이 계속 또 밧줄이 두꺼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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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부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밧줄로 뭉쳐진 부부다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부대에 대한 말씀은 거의 수요마다 하셨어요. 야, 너들 그 부부대 했나? 뭐 돈이 없고 어쩌다 그러면은 그 김밥 사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 그렇게라도 해라 그랬었어요.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니까 청평에서 이번에 살다가 돌아간 우리 일본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터전을 마련해서 갔기 때문에 어떤 검은 보화보다도 고생은 했지만 정말 복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모든 은사가 뭐였느냐. 물론 아직까지 다시 이제 지금 막 우리 강봉호 스님은요 요새 계속 저한테 카톡 보내고 있어요. 뭐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해서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대왕님 오셨을 때 이제 우리 저 왕님이 쓰셨던 불교 용품을 거기다 기증을 했거든요. 기증을 했는데 예쁜 연꽃을 1000가지를 번식시킨
특허반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꽃도 많이 키우는데 진짜 예쁜 꽃을 피워가지고 왕님이 오셨을 때, 작년에 오셨을 때 그걸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런 인연을 맺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부부대였다. 부부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평은 다 이렇게 좋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서 우리 통일교회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성전 이야기를 하겠어요?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인 것을 보여줬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대왕님도 지금 대만에 가셔서 바로 원리 강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말하자면은 그 헬스장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사람 관계를 맺어가지고 친해지면 그때 원리를 하면은 알아듣지만 처음부터 원리하면 알아듣겠어요? 지금 우리는 통일교회 하면은 모든 사람들도 우리 인정을 안 하잖아요. 갈라졌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 자신, 내 가정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그러한 것이 확산되어지면은 우리 전체가 그래서 서로서로 정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서로서로 귀하게 정말 귀하게 서로 생각하고 서로 위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 무엇이 벌어지느냐? 번식이 벌어지는 거죠. 번식이.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왕님의 더군다나 특히 왕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님 참 아버님의 대신자잖아요. 대신자께서 수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실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쁘다,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이번에 말씀은 바쁘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수요 말씀에는 딱 그것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티멜도 본부장 같은 분들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시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 갔대요. 아침에 했대요. 아침에. 미국이 아침에 식사 빵 같은 거 문 여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집에도. 그래서 또 권영필 씨 사모님 같은 분도 안 하면 난리가 나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잘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서 영계가 함께 아버님이 함께 우리를 도우고 우리의 작은 터전 위에 사람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가 항상 그 목요일 되면 딱 사진해서 딱 보내요. 그러면은 이 애들이 지네들 카톡방에다 딱 나누고 너무나 말하자면은 그런 좋은 저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천정궁에 왔잖아요. 이 천정궁이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가신 천정궁이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힘들고 그리 했었어도 왕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을 주셨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 할 때 그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말씀에 응해 주신 또 아빠가 고맙고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힘이 들더라도 또 진짜 어떨 때는 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약속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면은 나간에 오면은 여기 해움찻집이 있어요. 그 해움찻집이 왕님이 가시고 너무 좋다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한 곳이에요. 근데 저쪽에 저수지가 바라 보이고 또 시골인데도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해움찻집을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해움찻집의 사장님은 어떨 때는 한 번씩 사진 딱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직접으로 바로 빼는 그런 것도 해주고 사진도 잘 찍어줘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아빠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냥 화분 하나 놓고 이렇게 탁 놓고 우리 둘이 딱 손잡고 그러면은 몇 초 만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냥 잘 찍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별다른 준비도 없이 우리 부평 식구들 앞에 섰지만 제가 이것도 저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그런 거 사진 찍은 것도 보고 해야 더 실감 나잖아요. 지금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성전의 식구들이 다 행복하고 또 그다음에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다 정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